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회색빛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거실 소파 끝에 몸을 맡긴 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30층 아파트. 예전에는 이 높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김동철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높이가 세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나면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45평 넓이의 아파트가 이렇게 넓고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뉴스 보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기침 소리, 혼잣말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그리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이지만 무의미한 반복이었습니다. 영희는 일어서서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마룻바닥에 울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니고 자동차들이 신호등에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만 빼고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희는 베란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 묻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응, 민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오늘은 좀 바쁜 하루라서 짧게 통화할게요. 영희의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그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 잘하고.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23초였습니다. 영희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와의 통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직장 생활, 며느리와의 관계, 손자, 손녀 이야기. 할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이제 42살의 중년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2년째,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희는 장롱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민수를 가운데 두고 영희와 남편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민수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낳아주면 그러면 영희와 남편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바쁜 생활에 쫓겨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며칠째 같은 반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 김치찌개구나. 예전에는 세 식구, 때로는 네 식구 분량으로 요리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분량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습관적으로 많이 만들었다가 남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의미 있는 일 없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래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채널을 돌렸습니다. 결국 뉴스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도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사고, 정치적 갈등,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텔레비전을 끄고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읽던 역사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평소라면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차를 한 잔 우려서 혼자 마셨습니다. 차 맛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남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건강을 챙기고 그의 일을 뒷바라지하고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영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음식을 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영희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은 세상에 없고 민수는 자신의 가정을 꾸려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영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지기를.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떤 변화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20살의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만난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한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해보자.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꿈속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집 근처 산책로로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아파트 단지 게시판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 공지사항들 사이에서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압구정 3동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아동센터 학습 도우미,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환경 정화 활동. 문의 압구정 3동 주민센터 02-3463-5000.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설명회. 영희는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한번 가봐? 영희는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외출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영희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오랜 친구 박선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선영과는 결혼 후 가끔 만나곤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연락이 뜸했었습니다. 선영아? 여기서 뭐해? 나 여기서 봉사활동한 지 벌써 반년 됐어.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아, 나도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서. 선영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럼 잘 됐네. 나도 처음엔 심심해서 나왔다가 지금은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야. 정말? 뭘 하는데? 여러 가지 해. 나는 주로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부 확인하고 가끔은 아동센터에서 애들하고 책도 읽고. 이때 주민센터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 담당 김미영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김미영은 영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히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 2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월 1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일, 주말마다 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일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영희는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아동센터 활동에 관심이 갔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함께 책을 읽어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아동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영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이에요. 숙제 도와주고 책 읽어주고 간식도 함께 먹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관심 있으시면 내일 한번 견학 오세요. 아이들도 새로운 선생님 오시는 걸 좋아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선영과 함께 주민센터를 나선 영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때? 해볼 만하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너 민수 키울 때 얼마나 꼼꼼했는데. 아이들하고 하는 거 잘할 거야. 둘이 함께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선영아, 넌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 남편 은퇴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나라도 밖에 나가서 뭔가 하자 싶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훨씬 좋아졌어. 나도 할 일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남편도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아하고. 영희는 선영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 할 일이 없더라. 그럼 더 좋은 거지. 시간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민수야, 엄마가 봉사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사활동요? 갑자기 왜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 말이야. 엄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나는 아직 건강하고 뭔가 하고 싶어. 엄마, 요즘 사람들이 봉사활동한다고 나갔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심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귀찮아하는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낮에 통화 중에 끊어져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데 엄마, 봉사활동은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무리하시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민수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그럼 취미 생활하세요. 요가나 수영 같은 거요. 그런 건 재미없어. 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그런 일 하시면 저도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편히 지내시면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동센터에 대해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말했듯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일 견학을 가볼까?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자신의 삶도 중요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가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